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한번 촬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세요? 이번 시간에 해볼 내용은요, 자외선입니다. 이 자외선, 그럼 여러분들 아마 자외선 차단제에게 연상이 되실 텐데요.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자외선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외선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에서 오는 빛 에너지 중에 약 한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이라고 하잖아요.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 한번 보시죠. 여기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파동은 뭔가 좀 진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진동을 하는데 파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진동할 때 같은 모양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또 되풀이해서 또 진행되죠. 요만큼을 파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마루라고 하는데 뭐 그런 용어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기를 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루에서 마루까지 아니면 골에서 그 다음 골까지 이렇게 요 길이도 역시 파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파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큰 거고요. 파장이 길면 에너지가 작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그러면 UV라고 하는 것은 자외선을 UV 그렇게 부르거든요. 자외선, ultraviolet 그래서 근데 이 자외선은 UV는 A, B, C 파장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좀 전에 파장이 짧아야 에너지가 크다 그랬죠? 파장이 짧다는 얘기는 진동을 하는데 똑같은 거리를 갈 때 여러 번 진동하느냐 아니면 진동하는 수가 적으냐 그 차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거는 320에서 400 나노미터가 UVA, UVB는 280에서 320. 대체로 이거보다 에너지가 어떨까요? 파장이 짧으니까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80에서 280 나노미터는 에너지가 더 크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오존층이라고 있죠? 오존층에서 이 녀석은 다 차단이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문제는 요 A하고 B인데 이 UVB 요 놈도 사실은 지표면에 도달하는 양은 상당히 소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 UVA 요게 많이 오겠죠. 그런데 UVB 요 놈이 피부가 타고 막 여러분들 선반 화상 입는다고 하잖아요. 태양 자외선 햇빛 오래 쬐고 그러면요. 그때 요게 선반 이렇게 지나치게 타고 그런 것을 유발하는 놈이 바로 UVB 요 놈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차단을 한다면은 이것 둘을 모두 이제 차단하게 되는데요. 이 차단제의 핵심은 더 센 놈 차단하면 약한 놈은 당연히 차단되겠죠. 그래서 우리 차단제의 핵심은 UVB 이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자외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자외선에 왜 이걸 차단해야 되는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외선은 우선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은 자외선 때문에 피부 노화가 진행됩니다. 나중에 그림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자외선 때문에 피부암, 솔직히 피부암은 백인에 좀 많은 유형이긴 한데 그렇더라도 우리도 방심할 수는 없겠죠. 피부암의 원인이 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외선을 갖다가 차단한 그런 그 주요 방법 중에 하나가 옷, 그리고 모자, 챙 달린 모자, 이런 거요.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 요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자외선 차단제는 평소에 늘 바르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런 소리예요. 아니, 자외선 때문에 비타민 D가 생성되니까, 자외선 좀 흡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자외선을 지나치게 쐬게 될 경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혹시 모자란다 할지라도 사실 대부분 비타민 D가 모자란다고 그래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영양제 이런 형태로 보충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빛은 빛을 이렇게 파동의 그 파장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은요, 여기가 한 400나노미터쯤 되고 여기가 700나노미터쯤 된다고 하면은 여기를 우리 가시광선 이렇게 불러요. 눈에 보인다는 얘기죠. 가시니까. 그 다음에 400나노미터 요 언저리가 보라색이고요. 보라색. 700나노미터 요 언저리가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요거보다 파장이 더 짧으면 에너지가 더 크겠죠? 왼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요거를 자외선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700나노미터보다 에너지가 더 작은, 파장이 길면 에너지가 작다 그랬죠? 여기를 우리 적외선 이렇게 불러요. 적외선. 자, 그래서 대체로 빛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가시광선이고요. 태양에서 오는 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외선이 한 10%쯤 되는데 우리가 관심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자외선의 종류를 한번 소개를 해봤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관심 있는 게 UVA. 이 녀석이 좀 관심이 있어요. 왜냐면은 지표면까지 이게 제일 많이 자외선 중에 제일 많이 도달하니까요. 근데 이 UVA라고 하는 것은 구름이 두껍게 껴 있으면은 상당량이 차단이 됩니다. 한 90% 정도가 차단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뭐 비가 오든 아니면은 구름이 좀 끼어 있던 관계없이 이 자외선이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뚫고 들어오거나 이 구름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이제 살란 막 흐트러지는 거죠. 부딪혀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비가 오든 뭐 구름이 좀 끼든 관계없이 화창한 날은 뭐 얘기할 것도 없죠. 관계없이 무조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을 생활화하셔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자외선 차단제가 왜 필요한지 극적인 사진을 보여드릴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자, 여기 그런 극적인 사진을 한번 띄워드릴 텐데 28년 동안 트럭 운전을 해온 69세의 한 노인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트럭 운전을 하다 보면은 왼쪽에서 주로 이제 많이 자외선을 받게 되겠죠. 왼쪽 얼굴이 여러분들 사진에 이제 보이시죠? 왼쪽 얼굴이 오른쪽 얼굴보다 완전히 쪼글쪼글쪼글해요. 이게 뭐냐? 바로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 노화가 더 진행됐다. 이렇게 봐야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UVA 요거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피부 노화의 관점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좌우가 불균형하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UVA는 이 녀석은 피부 깊은 곳까지, 진피층까지 이게 침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 노화를 이제 유발하고 주름이 늘어나고 이런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피부암의 요인이 되고, 물론 UVA가 피부암, UVB도 피부암, 다 피부암 요인이 됩니다. 왜냐면은 자외선은 에너지가 커가지고 DNA에 영향을 줘서 돌연변이 뭐 이런 것을 이제 유발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이제 UVB에 대해서 참 보시는데요. UVB는 선번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 여름철에 막 그냥 수영복만 입고 백사장에서 아무것도 안 바르고 막 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새빨갛게 변하죠. 화상입니다. 자외선에 의한 화상인데 그게 주로 누구냐? 요놈이에요. 요놈. 소량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도 UVB 이 녀석이 햇빛에 타서 화상을 입게 하는 그런 주 요인이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부암 생성 요인 당연히 되겠죠? 주름 생기게 하고 이건 뭐 물론입니다. 자,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법은 일단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탁! 못 오게. 그런데 이런 물리적 차단의
물질이 화학적으로는 TiO2, 이산화 타이타늄 이렇게 얘기합니다. TiO2 그리고 ZNO 산화아연입니다. 징크 옥사이드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딱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화학적으로 이 자외선을 흡수해서 더 우리 피부 속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딱 흡수하는 녀석. 그런 녀석이 이제 몇 가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자외선 차단제가 있으면 이 성분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꼭 권장합니다. 보통은 옥시페논 이런 거, 벤조페논 그리고 파라 아미노 벤조익 애시드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자료를 잠깐 띄워드리긴 할 텐데 여러분 솔직히 그런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이 자료에서 분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사실 큰 관심 가질 것도 없고 아마 관심 별로 없죠. 그죠? 네, 괜찮습니다. 이름은 알아두세요. 옥시페논 그리고 벤조페논 그리고 파라아미노 벤조익 애시드 파라아미노 벤조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자외선을 흡수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물질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띄워드릴 그 자료는 피부암이 피부 표면에 어떻게 생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쭉 진행하는 그 과정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이것이 피부암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런 걸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이 피부암이 사실은 겉에 보기에는 요만한 점처럼 되는데 실제로는 암세포가 피부 밑으로는 엄청나게 이렇게 그냥 파고 들어가는 자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요인도 됩니다. 자그마한 점처럼 보인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궁극적으로 자외선을 적절히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외선 차단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외선 차단 지수라고 하는 것은 SPF 그렇게 얘기하는데 Sun Protection Factor 그래서 SPF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SPF 15 이렇게 되면은 거기 숫자 나오죠. 15 이렇게 되면은 보통 한 자외선을 93% 정도 차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SPF 30하고 SPF 50 이렇게 또 흔히 봅니다. 그러면 SPF 30의 경우에는 97% 정도를 차단한다는 얘기고요. SPF 50 그러면은 약 98%를 차단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 숫자 SPF 30이나 50이나 여기에서 차단 효과가 1% 정도밖에 차이 안 나죠. 그래서 보통은 SPF 30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관장을 합니다. 이제 외부 활동을 하실 때는 반드시 SPF 30 또는 SPF 50 이런 것을 반드시 차단제를 발라라 그런 것을 이제 권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자외선이 강할 때가 언제죠? 봄, 가을 이때가 자외선이 더 여러분들 얼핏 생각하기에는 여름이 강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봄, 가을이 실제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보면요, 봄, 가을이 더 강하다 그런 거 알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할 때에 차단제 바를 때 이제 몇 가지 좀 정리할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자외선이 피부 노화의 주 원인이고, 그 다음에 자외선 때문에 우리 피부암 이런 것이 유발된다. 이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다 입증이 된 바니까요.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창한 날은 당연히 자외선 세겠다. 이건 누구나 인식해요. 그런데 화창한 날이 아니다. 구름이 좀 끼고 비가 오고 이런 날도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외선이 산란 현상에 의해서 구름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산란이 되거든요. 산란 현상에 의해서 지표면까지 오더라 그 얘기죠.
집안에 있을 때도 심지어는 집안에 있을 때도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바르세요. 요것을 권장하는 겁니다. 비 오는 날에 발라야 하는 것, 뭐 당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외부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할 경우가 있죠. 뭐 그런 경우에는 옷차림 좀 신경 써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모자, 챙 달린 모자 이런 거 좀 신경 써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선글라스,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꼭 챙겨서 활동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는 자외선과 관련해서는 이런 정도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